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부산시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의 영어 교육 프로그램 용역업체 직원의 횡령 의혹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지난 2024년부터 최근까지 인건비를 부풀려 다른 사람의 계좌로 송금한 뒤 이를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거액의 예산을 빼돌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자체 조사를 통해 일부 수상한 자금 흐름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산시는 경찰 수사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해당 업체의 향후 입찰 참여에도 불이익을 줄 방침입니다. 이게 정말 정확하게 얼마 정도인지,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진 건지, 이게 그럼 업체의 차원에서 조직적인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 업체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개인의 일탈인지, 그리고 얼마가 되는지 규모가, 그 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저희 수사 의뢰를 지난주 금요일 남부경찰서로 수사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부산 지역 기초단체장 선거 16곳 중 8곳을 단수 추천 지역으로 확정했습니다. 민주당은 16일 부산시 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12개 지역의 공천 결과를 공개했는데 부산진구청장 선거에는 서운숙 전 구청장을, 영도구청장 선거에는 김철훈 전 구청장, 해운대구청장 선거에는 홍순원 전 구청장을 각각 단수 추천했습니다. 또 강서구와 남구, 북구, 사상구, 연제구도 단수 추천 지역으로 결정했으며 중구와 금정구, 서구, 수영구에서는 경선을 통해 후보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1차 발표한 12개 지역 외에 동구와 기장군, 사하구, 동래구는 후보를 결정하지 못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공천을 두고 당내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박형준 시장과 주진우 의원이 나란히 단수 공천설에 반발하며 경선을 촉구했습니다. 박 시장은 SNS와 긴급 브리핑을 통해 현역 단체장을 배제하는 단수 공천은 망나니 칼춤이자 민주당의 승리를 헌납하는 행위라며 공관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단수 공천 후보로 거론된 주 의원 역시 새로운 비전으로 당당히 경쟁하겠다며 공관위에 정식으로 경선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 회의에서는 박 시장 컷오프와 주 의원 단수 공천 주장이 제기돼 일부 위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하는 등 파행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구를 한 바퀴 도는 클리퍼 세계 일주 요트 대회 참가 선단이 기항지인 통영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레이스 요트 10척과 26개국 200여 명의 선수단은 중국 칭다오항을 출발해 오늘 통영 도남항에 입항했습니다. 선수단은 통영에 머무는 동안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과 시민 참여 행사에 함께할 예정입니다. 통영시는 세계 선수단 환영식을 비롯해 요트 내부를 직접 둘러볼 수 있는 요트 투어, 국제 해양 레저 포럼 등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경남도가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앞두고 40개 공공기관 유치에 나섭니다. 경남도는 16일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산학 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범도민 유치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들어갑니다. 도는 방산, 원전, 조선 등 지역 특화 산업 고도화와 기존 이전 공공기관과의 시너지 창출을 목표로 중소기업은행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마사회 등 5개 핵심 기관을 포함해 모두 40개 기관을 유치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경남도는 이전 기관 종사자를 위한 공동기숙사와 공용주차장 조성, 주거, 교육, 교통 등 7개 분야 맞춤 지원과 함께
이주 정착금과 주택담보대출 이자 지원 등 다양한 정착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우주항공청을 유치할 때도 모든 도민들이 합심해서 노력한 결과 우리가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범도민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우리 지역의 경제계 또 뭐 언론계 또 정치계 모든 도민 대표들이 함께 각 분야별로 전략적인 유치 노력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해시가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김해시는 동북아 물류 플랫폼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홍 시장은 가덕도 신공항, 부산 진해신항, 신항철도를 연결하는 트라이포트의 중심에 있다며 국제 물류 환경 변화와 북극 항로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구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은 공항과 항만, 철도가 집적된 거점을 국제 물류 진흥 지역으로 지정하고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10년 단위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은 김해시의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번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김해시는 정부와 경상남도, 부산시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관련 정책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산 지역의 이른바 악성 미분양 물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부산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3,200여 가구로 한 달 전보다 25% 넘게 급증했습니다. 이는 비수도권 평균 증가율인 5%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일부 지역 아파트의 입지와 분양가가 수요자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결과라며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부산의 전체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해 10월 이후 전반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휴대전화 eSIM이 무료로 제공될 전망입니다. 부산시는 16일 오전 글로벌 유니콘 기업인 에어알로와 업무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양측은 이를 통해 부산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가입자 인증 모듈인 eSIM을 무료로 제공하고 해외로 출국하는 부산 시민들에게도 eSIM 바우처 코드 등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는 외국인 관광객과 해외 출국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외국인 관광객의 데이터 사용량 등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부산시 관광정책 고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부산진구와 부산상공회의소가 오는 26일 합동 채용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상공회의소 2층 상이홀 등에서 진행되는 채용 박람회에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취업지원센터, 동의과학대,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 등이 참여합니다. 박람회에서는 구직자 현장 면접을 통한 채용과 함께 구직자 이력서 사진 촬영과 면접 헤어 메이크업 등 구직자들을 위한 부대 행사도 진행됩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고3 유권자를 대상으로 유권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경남도 선관위는 16일 창원 명지 여자고등학교를 시작으로 도내 190여 개 고등학교를 찾아 선거 교육을 합니다. 대한민국 유권자가 되다를 주제로 새내기 유권자 교육은 가짜뉴스와 허위 정보를 구별하는 매체 이해력 강의와 함께 모의투표와 개표 등 선거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봄의 길목에서 가장 먼저 소식을 전하는 곳 중 하나가 바로 수선화죠. 경남 거제의 명소 공고지에도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노란 수선화가 하나둘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이 정원이 지자체의 정성으로 다시금 봄의 숨결을 되찾았습니다. 표영민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가파른 돌계단 양옆으로 짙은 동백 터널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333개의 계단을 내려가자 야트막한 언덕 아래 노란 물결이 펼쳐집니다.
봄의 전령사 수선화입니다. 쪽빈 남해바다와 몽돌 해변 옆에 피어난 노란 꽃들이 상춘객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손 안 닿는 원시림 그대로 있어서 그게 우리는 개발 안 했는 그게 더 좋아가지고 마음에 들었고, 또 요 내려오고 보니까 바닷가에 또 수선화가 너무 이뻐가지고 오기를 정말 잘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 공고지는 지난 1969년 한 노부부가 거친 항무지를 일궈 만든 약 13만 제곱미터 규모의 정원입니다. 3년 전 노부부가 세상을 떠난 뒤 아들이 뜻을 이어 관리하고 있지만 혼자 힘으로는 유지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라질 위기에 놓였던 정원은 거제시가 힘을 보태면서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한테는 시에서 이렇게 안 도와주셨으면 지금 구경하기가, 수선화 구경하기가 좀 힘들게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제시는 수선화와 백합 8만 구를 새로 심고 해안 둘레길을 정비하는 등 이곳을 사계절 관광지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하지만 오는 7월 위탁 협약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는 거제 구경 가운데 하나인 공고지 관리를 앞으로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가족들도 뭐 거제시에서 조금 더 해달라는 것들도 있고, 또 지역 주민들도 시에서 조금 운영을 당분간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도 거제 관광에 도움이 된다 하면은 또 긍정적으로 조금 검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랗게 물든 수선화 꽃밭에서는 오는 21일부터 이틀 동안 공고지 수선화 축제가 열립니다. 축제 기간 수선화가 만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고지는 화려한 노란 물결로 장관을 이룰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앞서 넉넉한 인심을 품은 기장의 문동마을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최근 조용했던 이 어촌마을에 유쾌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부터 시작된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을 통해 생기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는데요.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록빛 기장 쪽파밭에 경쾌한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음악에 맞춰 율동에 푹 빠진 어르신들, 얼굴엔 웃음꽃이 가득합니다. 미역을 건져 올리고 쪽파를 뽑는 고단한 일상 속 동작들이 흥겨운 체조로 재탄생했습니다. 문동마을 주민들을 위해 맞춤형으로 개발된 이른바 파도치유 체조입니다. 평생 바다와 밭을 오가며 굳어진 몸을 풀어주고 이웃이 함께 모여 웃고 즐기는 화합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잠시 한데도 전부 아야지 이러잖아. 근데 하고 나면은 밤에는 올 때는 좀 무둔하게 아파도 자고 나면 몸이 좀 가벼운 기가 있고 도움이 되더라고. 문동마을은 해양수산부의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에 선정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앵커 조직이 마을에 상주하면서 고령화라는 무거운 과제를 밝고 유쾌한 문화 프로그램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마을의 역사와 주민들의 진솔한 삶을 담은 지역 잡지 문호성을 창간해 외부와의 소통에 나섰고, 마을 장터인 파도시장과 트로트 교실도 계획해 동네 곳곳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겁니다. 넓은 무량장 공간을 가지고 있어서 이 넓은 수변 공간들을 활용을 해서 회복과 공존의 바다 정원이라는 컨셉으로 공간을 좀 조성하는 것들을 목표로 지금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이랑 좀 더 많이 마주하고 또 이 기장 지역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서. 주민과 현장 전문가들의 소통 속에 조용했던 어촌마을은 문화가 숨쉬는 공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마을 고유의 색깔을 지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기장군 문동마을. 마을의 새로운 전성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경상남도가 중동 사태로 경영난이 우려되는 도내 중동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100억 원을 추가 투입합니다. 지원 대상은 3월 1일 이후 중동 22개국에 직접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으로 업체당 최대 5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연 2% 2차 보전 혜택이 제공되며 부채 비율 150% 미만 기업 포함과 기존 대출 대환 허용 등 지원 조건도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자금 신청은 23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가능합니다. 도는 이달 말 일반 경영안정자금 2천억 원과 수출기업 특별자금 800억 원도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창원시가 경전선 고속철도 좌석난 해소를 위해 열차 증편을 추진합니다. 현재 경전선 이용객은 2019년 662만 명에서 지난해 966만 명으로 늘었지만 열차 공급이 부족해 좌석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창원시는 좌석이 많은 KTX1 열차 투입 확대와 시간당 최소 1회 이상 운행을 정부와 철도 운영기관에 건의했습니다. 또 프로야구 NC 다이노스 홈 경기 관람객의 이동 편의를 위해 KTX 막차 시간을 밤 10시 이후로 연장해 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K조선이 13일 미국 지역 선사인 인터내셔널 시웨이즈에 7만 4천 톤급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 한 척을 인도했습니다. 이번 선박은 지난 2023년 계약한 6척 시리즈 중 세 번째로 연료 효율을 높여 탄소 배출을 줄인 스마트십 솔루션이 적용된 친환경 선박입니다. K조선은 현재 해당 선종 시장에서 세계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번 인도를 통해 미국 시장 내 기술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지역마다 자율주행 차량을 테스트하는 곳들이 제법 있는데요. 부산 오시리아 일대에서 시범 운행하던 자율주행 버스는 최근 본격적인 유상 운송에 들어갔습니다. 실제 요금 부과 체계가 적용되면서 자율주행 차량이 일상 속 교통수단으로 정착하는 단계에 접어든 셈인데요. 박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차로에 들어서자 스스로 돌아가는 차량 핸들. 운전자가 탑승해 있지만 인공지능 기반의 시스템이 주행을 제어하기 때문에 차량은 정해진 노선, 정해진 속도로 주행합니다. 부산 오시리아 자율주행 버스입니다. 지난 9월부터 오시리아 관광단지 일원에서 무료로 시범 운행을 한 데 이어 최근 본격적인 유상 운송을 시작했습니다. 시내버스처럼 정해진 시간에 맞춰 출발하고 주요 노선을 다니다 보니 시민들에게 유용한 교통수단이자 관광객들에게는 이색적인 경험입니다. 좀 신기하지요. 그 자율주행이니까 차가 자기가 스스로 가는가, 사람이 이제 그거 안 해도 타지를 안 해도 그런 것도 궁금하지요. 노선은 오시리아역을 출발해 국립부산과학관을 향하는 노선, 그리고 용궁사 등 기장 해안로를 다니는 노선 등 2개 구간. 배차 시간은 오시리아역 도착열차 시간과 이용객들의 이동 편의를 고려해 편성됐는데 특히 용궁사 노선은 관광객들의 이용이 많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의 무상 운행 기간 누적 탑승객은 6,800여 명.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도 노선의 적절성과 재이용 의향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는 향후 운행 시간 확대와 노선 다변화 등 서비스 고도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지금 외곽지에 있는 오시리아라든지 아니면 이쪽 이런 부분에만 있는 이 자율주행 차를 도심 지역 또는 아니면 일부 관광지 아니면 교통 소외 지역을 어떻게 단계별로 확대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이제 용역에 맡겨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시범 운행을 진행 중인 내성 중동 BRT 구간도 올해 하반기에는 유료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한편 자율주행 대중교통이 상용화되는 과정에서 기존 교통업계와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